신도시 아파트 단지 1층 상가를 매입했는데 1년째 공실이에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관리비랑 재산세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들여서 매입한 상가가 장기간 공실로 남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재정적인 지출은 당연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죠. 그렇다고 무작정 보증금 월세를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임차를 맞춘다? 이건 절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차선을 선택하려다 최악을 고르는 꼴이라고 봐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선택 해봤잖아요. 그땐 그게 최선으로 보였었는데 하고 말이죠. 구독자님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법과 이상적인 출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실 탈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장기 공실 상가의 출구 전략을 주제로 여러 가지 엑시트 방향을 고민해 볼 텐데요. 인트로에서 언급된 구독자님께서는 상가의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2천만 원 후반대, 약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심란한 구독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영상 기획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유사한 사례를 지닌 구독 멤버님이 몇 분 더 계시기에 기회가 된다면 순차적으로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가령 장기 공실이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공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버라이어틱한 변화가 어떻게 생기나요? 걱정과 우려는 어떤 마음에서 생긴 건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기 공실 임차를 단 2주 만에 18개월 초장기 목액에 성공한 커뮤니티 멤버님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주변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죠.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건물, 공간, 눈에 보이는 사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브랜드조차도 수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상가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첫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수명이 깎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하나씩 취합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위치, 둘째로 인근 부동산의 현 시세, 셋째로 출구 전략, 공간 대여를 활용한 출구 전략과 넷째로 위탁 운영이나 기타 방법을 통한 출구 전략, 이렇게 총 4가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요소, 우리가 첫 번째 요소로 꼽았던 위치, 그러니까 입지라는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구글 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동탄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도시라는 느낌보다 전형적인 초기 신도시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공사를 위해 털을 닦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 메인으로 찝혀 있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한 3군데 4군데 정도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계획되어 있는 대로 대로가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위치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2024년 6월 예정이 되어 있는 동탄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선거리로 보면 700m, 도보 10분, 자전거 2분에 위치한 거리로 나와 있어요. 다만 이제 지도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우회하는 형태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걸어야 될 거예요.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직선거리 658m, 도보 9분보다는 그걸 감안을 해서 이제 입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이 상가는 결국에는 외부 트래픽에서 그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유입이 된다라는 가정보다 내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단지 혹은 그 같은 아파트 브랜드의 다른 단지 혹은 이제 인접해 있는 다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정도가 최대 맥시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동탄역이 개설이 되었을 때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나 주변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득한 배드타운으로 초기 신도시의 전형적인 배드타운 느낌이 강하다. 그 상권도 완성된 상권이라고 보기보단 미성숙한 상권이라고 보는 게 맞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인근의 부동산 시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그 아파트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상가 공간이기 때문에 상가만 필터링을 해서 봅시다. 보통 이제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동일 매물을 묶었을 때 지하 1층, 1층, 2층으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 걸 알 수가 있고요. 1층 상가의 크기를 봤을 때 최저 월 임차료가 80부터 시작해서 230, 250 그리고 300까지 맞춰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80만 원대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우리 그 구독자님의 공간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이다 보니까 15평에서 20평이 조금 안 되는 10평 후반의 공간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보증금이 이제 2천에서 3천이 일반적인 것 같고 이제 한 150만 원 정도가 표준이 되는 가격인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단순히 임대차를 맞춘다고 하면은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보증금 3천 언더 그리고 월세 150 언더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영상 앞단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임대차가 맞춰지지 않는다,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이랑 월세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결국에는 재살 깎아먹기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 임차가 아니라 내가 공간 대여, 그러니까 손이 조금 덜 가는 그 무인 공간 대여 형태로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위탁 운영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던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대신 맡기는 방법이 제일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파트 상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떠오르는 방법이 크게 2가지거든요. 이제 큰 단지가 동으로 나눠지게 되면 크게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 출구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무인 카페
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공간대의 특성을 조금 섞은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인 카페가 아니라 내가 이제 시간제로 그 공간을 예약을 한 다음에 그 예약한 사람이 내가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인 카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영업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우리가 네이버에서 카페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카페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단지에 카페가 총 몇 개가 있냐, 일단 지도상에 확인이 되는 거는 5개 정도인데 총 6개로 확인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카페의 리뷰를 보게 되면은 이제 279개, 130개, 111개, 69개, 447개, 67개. 보통 신도시에서 1기 신도시, 특히 일산이나 이런 곳을 보게 되면 리뷰가 보통 조그만한 카페더라도 1000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00개부터는 이제 내가 마케팅의 영역으로 뚫기보다는 정말 입소문과 이제 로컬 영역에서 마케팅으로 이제 유입을 하는 것보다 사실상 입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한데, 근데 이제 리뷰가 1000개가 안 된다, 이제 500개가 채 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상권 자체가 미성숙 상권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완성되지 않은 상권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초기 시장 진입자로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인 카페가 아니라 전부 다 사람이 운영을 하는 유인 카페예요. 유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 수수료, 인건비, 그리고 그 외 기타 잡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인 카페로 운영을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수요만으로 내가 그 고객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당 3만원 정도의 공간을 책정을 하면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료값이나 기타 부가 서비스를 또 엮게 된다면 1시간에 내가 창출할 수 있는 수입은 한 3만원 정도로 가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인 카페는 특성상 내가 그 출입 통제만 잘한다라는 가정하에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 24시간 중에 점유를 할 수 있는 걸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 33%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8시간이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주로 따지게 되면 40시간이고 한 달 4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160시간 정도가 될 텐데, 이제 160시간에 대해서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보수적인 값어치를 3만원으로 측정을 하면 한 달에 480만원이라는 매출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경쟁력이 나오죠. 우리가 인테리어로 무인 기기랑 그리고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으로 초기 시설비를 조금 린하게 접근한다고 했을 때 1,500만원이라는 시설 투자금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1,500만원이라는 비용을 이제 2년,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내가 시설비를 이제 분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뽑아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한 달에 62만 5천원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 월세가 표준 금액으로 잡았던 게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내가 손실을 면할 수 있는, 면피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215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계산을 했던,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던 금액이 480만 원이었잖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제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남을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상가에 대해서 그 가정을 했던 그 150만 원의 재해지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위치적으로도 그 카페나 무인 카페를 하기에 너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존의 카페가 단지별로 하나 두 개씩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화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도로 확인했을 때에는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단지의 1층 상가 건물인데 지금 다 부동산이에요. 다 싹 다 부동산이고, 구독자님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그 사이색 길에 보이는 바로 오른쪽 이쪽 상가란 말이에요. 입간판을 세워놨을 때 바로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다. 앞에 있는 상가처럼 그 노출이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도, 눈에 주의 깊게 볼만한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제 내부 사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로드뷰로는 여기가 한계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 다만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전달을 해주신 진출입로랑 내부 사진 그림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림판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위치는 지금 101동 아파트의 상가 주차장 진출입구에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길에 살짝 올라가는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상가라고 보여지고, 우측에 바로 출입구가 나 있는데 이쪽 상가로 현재 보여집니다. 내부 사진도 한번 같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 평수가 그래도 그렇게 작게 빠지진 않았어요. 한 15평, 16평쯤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배치도를 보았을 때 134호에 해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간에는 이런 모습이고 야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무드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그림판은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고, 위치랑 입지 그리고 주변 부동산 시세, 첫 번째 출구 전략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상권 자체가 지금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입주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고, 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20대 후반 내지 이제 30대 중반, 후반 더 넓게 봤을 때 1인 가구 또는 이제 2인 3인 가구가 거의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를 통해서 내가 접근을 한다? 외부에서 유입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운영 방법만 사용을 하고 카페를 운영을 했을 때 기존의 입주민들이 접근하기 훨씬 용이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리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브랜드가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렇게 점점 유명세와 인지도를 쌓아갔을 때에는 점차 가격대를 올리면 됩니다. 가격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시면 부가 서비스 같은 걸 병행을 하면 돼요. 이제 특정한 뭐 식기구나 차량 오브제를 준비를 해서 살짝 스튜디오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끔 사전에 세팅을 한다든가, 이제 패키지 개념으로 갔을 때 최저 이용 시간 개념으로 묶어놨을 때에는 이제 고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구독자님께 첫 번째로 제안하는 출구 전략인 거고요. 두 번째 출구 전략은 뭐냐, 동일하게 생활 밀착형으로 갈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근본이 스타트업 마케터 출신이고 살롱에서 마케팅을 총괄을 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용실, 그러니까 헤어샵에 호의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단지에 미용실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그 근거리에 있는 전부 다 다른 단지의 미용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현재 2개의 미용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뷰를 보면 여기 1500개, 블로그 리뷰 23개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리뷰를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미용실이 2개인데 그 2개로 전부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연하게도 이제 리뷰가 최신화되고 있는 걸 보면 6월 2일까지 한 15개, 20개 조금 안 되게 확인이 되고, 이제 다른 미용실의 최신 순으로 또 검색을 해봤을 때는 하나, 둘, 셋, 3가지 총 3개의 리뷰가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루에 리뷰가 이 단지에서 발생하는 리뷰가 20개에서 25개, 30개가 조금 안 된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고, 보통 리뷰의 한 3배수 정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고객은 하루에 90명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럼 일반적인 내가 어떻게 미용실을 운영을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이제 미용실 공간을 내가 차려주고 미용사 선생님들에게 그 개개인에게 공간을 쓸 수 있게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분할인 거지, 주니어급, 이제 시니어가 되기 전인 분들, 경력 연차가 10년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보증금을 최소로 받고 이제 월세, 그러니까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이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그 금액 자체가 450에서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러프하게 접근을 한 거고, 일반적인 그 공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150만 원에 매출 20%를 잡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용을 잘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세요, 한 번이. 계산 용이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150만 원에 이제 매출 250만 원까지 가정을 했을 때 400만 원이라는 고정 수입이 선생님 한 분에게 발생을 할 겁니다. 3명의 선생님이 금액을 임대인에게 주게 된다면 120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장점만 부각한 사례인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내가 마케팅도 지원을 해야 되고, 초기에 미용사들에게 컨택을 하든 홍보를 하든 미용사 선생님들에게 또 기본적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이익 폭은 적어지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프랜차이즈나 개인 미용사 선생님들에게 운영 위탁을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해주고 해당 미용사 선생님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30%에서 40% 정도 매출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가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출구 전략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무인 카페에 공간 대여를 접목을 했을 때보다 초기 비용이 3배에서 많게는 5배, 6배까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4천에서 7천, 8천까지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결국에는 아직 상권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 상권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씩 더 올라갈 거예요. 확실하게. 단순한 임대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분명히 올라가긴 할 텐데 1년 동안 공실이었잖아요. 공실을 제가 전달해드린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100% 확실한 출구 전략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들 다 하는 밀키트나 무인 아이스크림 카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진입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인 공간 대여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가진 시드가 얼마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냐라고 보면 이제 전자로 가냐 후자로 가냐가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구독자님 1년 동안 약 3천만 원의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전달을 해드린 아이템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에 실행하는 사람이 그 수익을 가져갑니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한계가 없고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한계 없어요. 결과론을 참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현실을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영상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던 스튜디오 장기 공시를 18개월 초장기로 모객을 단 2주 만에 완료한 커뮤니티 멤버님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진 공간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공간 대여와 마케팅, 스타트업 경험,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상가 활용 방법, 공실 탈출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기재되어 있는 멤버십에 합류를 하시거나 세미나, 원데이 클래스 등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수익 전문가 만물상 선달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화면에 소개되는 두 가지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